"우리 애는 재능이 없나 봐요."라고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고 또래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시켜봐도 늘지 않을 때 내리는 결론들이죠. 하지만 정말 재능이 없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능 부족 이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재능 부족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하면서 발이 느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재능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고 재능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성급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성과가 아니라 성장 속도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평가할 때 현재 점수만 보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틀리는 문제 개수가 줄었는지, 영어 지문 읽는 속도가 빨라졌는지, 이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라면 재능이 있는 겁니다. 다만 재능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일 뿐이죠. 반대로 아무리 현재 점수가 높아도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좀 방법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재능은 결과가 아니라 변화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만의 학습 방식을 찾았냐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배워도 아이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아이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기억을 하죠. 지금까지 한 가지 방법만 고집을 했다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책으로 안 되면 영상으로, 혼자 하기 어려우면 그룹으로, 안 되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환경을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약간의 백색 소음이 있을 때 더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가 편안해하는 환경, 조금 더 집중을 잘하는 방식을 찾는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개념을 몰라서인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인지 계산 실수 때문인지 이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도 달라지는 법이죠. 이 좋은 피드백은 아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주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야, 저번에 틀린 문제 다시 봐라고 하면 이미 늦어요. 기억도 흐려지고 연결고리도 끊어지니까. 네 번째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 아이를 믿고 지지해주고 있는지를 일단은 먼저 점검을 해주고요. 그 가정에서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반복했다면 이미 아이 마음부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가 자꾸 성취감을 느끼고 이 큰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것들부터 자꾸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공 능력,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길러줄 때 아이가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시점에 평가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실제로는 거의 1년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또 어떤 분야는 좀 늦게 꽃피우기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별로였는데 중학교 때 가서 갑자기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평가 방식도 중요해요. 어떤 친구는 시험만 보면 시험 점수가 좋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토의를 했을 때 자기의 역량이 드러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뭔가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더 좋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점수만 가지고 일단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노력하는 모습, 그다음에 질문하는 내용 이런 것들로 좀 다각도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분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수학이 어려우면 국어를, 국어가 어려우면 과학을, 공부가 어려우면 예체능을 자꾸 시도를 해보는 것처럼 재능의 등급이 내가 어디에 높은지를 자꾸 체크를 해보는 게 특히나 어린 시절일수록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정 분야에 올인하기보단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 자신이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분야를 찾아서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환경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꾸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 나타나는 거죠.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6가지를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분명히 거기 안에서 포인트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될 적용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변화가 보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